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종목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방송에 대한 의견 주시면 저희가 그 고민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시장의 좀 방향성이 나오기가 참 힘든 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9월 말에 FOMC 회의 전까지는 이런 방향성 없는 장세, 그리고 이 테마주 중심의 또 이동성이 강하게 몰리는 부분은 유입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 본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에 대한 그런 불안감은 좀 많이 없어진 상태지만 역시 이 경기가 좋으면은 이 통화 항상 좀 계속 꼬리처럼 따라드리는 부분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이 경기가 좋아진다는 부분보다도 이 통화 정책, 긴축이 완화돼야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1순위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힘이 없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시장이 이렇게 펀더멘털 견고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통화 정책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달러 그리고 이 달러니까 환율이죠. 이 환율과 유가에 대한 이제 변동폭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는 분위기는 그렇게 좋진 않죠. 유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감산 얘기는 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유가에 대한 상승은 하락보다도 이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더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가 상승했을 때 물가에 대한 상승과 함께 금리 또 이게 또 환율 상승까지 이어진다면은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도 기조나 이런 부분 자금 이탈이나 우려감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선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후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매크로 시트를 본 다음에 종목에 대한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단적으로 이제 중국 정부가 이 애플의 아이폰을 비롯한 아이폰뿐만 아니죠. 이 외국 기기들의 사용 금지 조치 성격이 가장 크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악화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외국 기기들의 사용 금지죠. 아이폰의 사용 금지라기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기업 기기에도 해당되는 조치의 성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면서 투자 심리에 대한 위축이 오늘 아이폰 관련주뿐만 아니라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뭐 호재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지금 G20 경기, 그러니까 OECD 그 8월 G20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도 기준선 100을 상회했죠.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처음으로 올랐기 때문에 어떤 경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비관적인 그전에 전망만 나오다가 지금은 그나마 우호적인 매크로 지표가 미국도 그렇지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큰 급락은 제한된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오히려 좀 주가가 좀 하락세가 좀 커졌을 때는 내일은 또 저가 매수에 대한 가능성이 또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시장에 주도주가 없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하나의 업종과 산업이 주도주로 부상했을 때 그 업종만의 섹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파급되는 다른 산업 쪽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대부분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상승세를 계속 보여줘야.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중심이죠. 그러니까 수출 중심인 이 종목들 가장 좀 안타까운 게 바로 자동차 업종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주도주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다른 종목들도 상승 랠리가 잠깐 나오면은 그걸로 끝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주도주가 좀 많이 부각이 됐을 때는 뭐 다른 업종별로 순환매 장세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 포트에서의 주식 비중을 늘리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 시기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그런 분위기가 나왔을 때는 주식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생각하면서 현금을 어떻게 보면 뭐 채권이나 이자가 아니죠. 예수금을 좀 늘리는 과정에서 빠른 어떤 좀 매수 관점 이런 부분도 지금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는 주도주가 부재합니다. 그런데 지수 역시도 빠지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더욱더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틸렉스 먼저 보겠습니다. 카티 치료제 소식에 주가가 널뛰기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6%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3,505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센즈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빠지고 있네요. 11% 넘게 빠지면서 지금 시각 기준으로 주가는 1,3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RG 넥스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방산주 중에 하나죠. 2%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83,600원 선 정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테리어 관련주인 한샘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2%대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가는 55,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백화점 살펴보겠습니다. 면세점 관련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1%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66,8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LIG 넥스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LIG 넥스원에 대해서 방산주 중에서 가장 편안한 선택지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발행하기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어떤 요소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을까요? 8월 중순부터 방산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불었죠. 이 해외 쪽에서도 이 방산 관련 어떤 세미나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방산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를 한 몇 주 동안 탔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방산주 오늘의 좀 하락세는 시장의 분위기와 함께 좀 떨어지는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상반기 때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그 전에 작년까지 방산주들이 태조 이방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섹터 안에서 굉장히 관심이 좀 많았던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올해 상반기 때는 이 방산 쪽에서 수주 얘기가 많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도 정말 없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 LIG 넥스원도 그렇고 상반기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은 좀
바닥을 좀 다진 느낌이 많이 들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폴란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폴란드가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의 가장 큰 또 고객사죠. 이 폴란드 외에 또 유럽 업체와에 대한 수주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LIG 넥스원이 발빠르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동 쪽이 이 LIG 넥스원의 천공이나 가장 큰 어떤 고객사라고 할 수 있어도 지금은 이제 중동 쪽 얘기는 안 하고 있죠. 이 동유럽 쪽이 가장 큰 시장이다라는 부분은 이제 부인은 할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동유럽 쪽에서의 수주나 그리고 이 수주를 위해서 LIG 넥스원이 이 동유럽 쪽을 중심으로 법인과 여러 사무소로 지금 설립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 하반기보다도 내년에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큰 현재 상황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반응을 할 가능성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LIG 넥스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약간 해외 쪽에서의 방산 무기가 작년에 정말 평가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듯이 동유럽 또 이제 뜨거운 더운 지방이죠. 이 중동 쪽에서도 그렇고 이 추운 동유럽이나 이 더운 어떤 중동 쪽에서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무기들이 이 사계절에 다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좀 가졌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국가가 좀 다변화되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높이 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산 산업도 이 체계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그전에 공격성 쪽에서의 이 공격성 어떤 무기가 글로벌적으로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디펜스죠. 이 방어 체계 무기에 대한 수요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IG 넥스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방위 업체들한테도 트렌드가 좀 잘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LIG 넥스원 특히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증권사에서 가장 좀 안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시적을 긍정적인 요소로 가는 과정에서 PER 구조를 본다고 한다면 10배 내외 형성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평가 구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서 떨어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게 바로 이제 LIG 넥스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LIG 넥스원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매수에 의한 큰 수익보다도 이 포트 비중에서 이 방산주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LIG 넥스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에서 방산주 하나를 가져가야 된다는 관점으로 LIG 넥스원을 본다라고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는 당연히 이제 보유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글쎄요, 지금 시장이 어떤 테마 중심으로 유동성이 강하게 몰리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익을 가져가기는 수출주나 이런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단기적인 어떤 시장이 폭발력이 좀 나오기엔 좀 제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매수나 어떤 신규 매수 관점보다도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이 보유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좀 9만 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9만 원을 돌파하더라도 저는 좀 9만 원 돌파했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9만 돌파했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요소가 계속 앞으로도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9만 원, 그리고 이 손절가는 이 7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에 대해서는 신규 매수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보유하는 전략을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전해주셨고요.
가격 전략 살펴보면 목표 주가는 9만 원, 손절 라인 7만 8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한샘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좀 나와 있는데 한샘에 대해서 일회성 비용과 마케팅 비용의 절감을 예상하면서 주택 거래량 회복으로 인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밀리고 있는데 악재성 요인이 있는 걸까요? 악재성 요인은 지금 없는 상태고요. 지금 한샘에 대한 뷰는 굉장히 좀 저는 좋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우선 올해 4월 달부터 이 한샘 같은 이 인테리어 또 건자재 기업들의 이 매크로 지표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죠. 이 4월 달에 주택담보대출 또 주택 매수 우위 지수 같은 경우가 4월부터 좀 회복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주택 거래량 같은 경우에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도 주택 거래량은 당연히 상반기 그리고 또 올해가 작년 대비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한샘 같은 이제 리하우스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샘을 시청자분들께서도 약간은 좀 가구 업체로 지금 많이 인식이 좀 있는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리하우스 직시공 패키지죠. 한마디로 이제 어떤 이 집을 예를 들어서 집을 이제 철거하고 또 이제 그 공사하고 나중에 한샘 가구 인테리어로 채우는 이런 직시공 패키지를 이 한샘에서 내놓으면서 이 올수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샘의 그 2분기 때도 그렇고 이쪽에서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2분기 때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이유도 이 한샘의 직시공 패키지가 주요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한마디로 이제 이 직시공 패키지가 일반적인 기존 단품 부품에 대한 이 수리 대비해서 많이 남습니다. 거의 2~3배 정도씩 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한샘의 어떤 패키지 이쪽에서의 판매가 좋다는 실적이 좋다는 부분은 하반기나 향후에도 본다고 했을 때 그걸 계속 이제 빛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샘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어떤 리뉴얼이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이 빛을 발휘하는 시기로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죠. 항상 한샘도 마케팅도 그렇지만 비용적인 관리 부분이 가장 재무적인 부분은 이제 발목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그 신임 CEO가 지금 취임한 이후부터 이 어떤 일회성 비용이나 마케팅 비의 절감이 또 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한샘의 재무적인 부분은 굉장히 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매크로 지표 또 2분기 흑자 전환 여러 가지 펀더멘털도 지금 좋아지고 있고 그 뷰도 좀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이제 주가가 7월부터 선반은 됐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신규 매수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일단 한샘의 경우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측면을 분석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어떤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보유하신 분들 당연히 보유 관점 가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한샘은 또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좀 주가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서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 며칠 동안 하락세는 전 진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 직시공 쪽에서의 패키지 가격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경쟁력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증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판매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그리고 이 3분기보다 4분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간다면은 원래 3분기가 이 한샘도 그렇지만 계절적 비수기죠. 하지만은 2분기 대비 3분기 실적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이 상승 여력은 계속 좀 커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한샘의 차트를 길게 봤을 때는 거의 이제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의 상승이 성장한 건 아니죠. 갈 길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65,000원, 순저가는 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샘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고요. 추가 매수도 유효하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65,000원, 손절 라인 5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을 구조해보겠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 이슈로 인해서 면세점 관련주들 오름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사실 리오프닝주 전반적으로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섹터 전반의 약세 때문에 종목 역시도 주가가 빠진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미국과 중국의 그런 좀 관계가 좀 어색해지면서 현대백화점뿐만 아니라 면세점 관련주도 오늘 이 10일 좀 주가가 맥을 못 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뭐 정치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차분하게 펀드멘탈로만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좀 증권사 쪽에서도 목표 주가를 9만 원 이상은 꾸준히 잡고 있죠. 중국의 어떤 단체 관광 상품 판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좀 보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 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가 지난 6월이었죠. 이 대전 아울렛이 영업을 재개하면서 이 어떤 기존점 매출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쪽은 당연히 지금 코로나를 생각하면 기저효과가 계속 좀 발휘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3분기 때 제가 봤을 때도 흑자 전환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지금 3분기 때 영업이익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1,000억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화점의 기존점 성장률 그리고 면세점 쪽은 여러 가지 인천공항 면세점 오픈 효과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 실적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흑자 폭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것보다도 너무 안 좋았었던 이 적자에 대한 부분이 흑자 전환하는 시기가 지금 최근이기 때문에 주가가 물론 7월 초부터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현대백화점에 대한 관심 꾸준히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티자 전략 취해보아도 괜찮을까요? 저는 1차적으로는 버티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중국 관련해서 떨어지는 종목들은 내일 저가 매수에 대한 관점이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오늘 하락했을 때는 매수보다도 이제 버티는 관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대백화점 목표 주가는 지금 9만 원으로 지금 증권사를 9만 원 이상 꾸준히 제시하고 있죠. 우선 그전에 어떤 밸류 같은 경우가 7배에서 형성되다가 이 중국 쪽의 단체 관광객에 의한 이 면세점 관련주들의 실적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PI 구조를 본다고 했을 때 9배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배 정도면 현대백화점의 EPS, 예상 EPS를 했을 때는 충분히 9만 원 이상은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66,900원을 형성하는 시점에서는 이 목표 주가와 괴리율이 크기 때문에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의 보유자 영역에서 이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3분기보다는 오히려 좀 4분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이 현대백화점 좀 꾸준하게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요. 이 손절가는 1차적으로 6만 원, 이 목표주가 75,000원 말씀드리지만 75,000 돌파했을 추가 매수 관점은 그 가격이 왔을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보면요. 목표 주가는 75,000원, 손절 라인 6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 엣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난달 31일 마지막 날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지금 기준으로 수익률이 29%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뿐만 아니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여전히 조금은 더 체크를 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수익권이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절반 정도는 수익 매도를 하시되 네. 절반은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오늘의 조정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지수의 조정 여파가 조금은 더 깊기 때문에 이제 나온 조정이라서 일단 그럼에도 리스크 관리는 어느 정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코너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될 이유가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집중해서 봐야 되는 이유는 김태성 본부장님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닙니까? 나오는 것일 수도 네. 있고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들 특히나 지금 8월 달에 가지고 나온 종목이 네.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 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8월 7일 날 목요일, 그리고 10일 날 목요일, 17일 목요일, 24일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는데 지금 난리 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 날 31일 목요일 지금 8월 달에 가지고 나온 종목군들이 최소 지금 30% 상승을 네. 했어요. 종가 기준으로. 일단 그만큼 지금 시장은 장중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규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것보다는 장후반까지의 흐름을 놓고 수급이 계속 받쳐주는 섹터와 받쳐주는 종목을 공략을 할 때 좋은 결과를 좀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또 다음 종목 리뷰를 부탁드릴게요. 8월 7일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신테카 바이오는 38%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네. 이 종목은 아까 전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절반은 정리를 해보자 그렇죠. 그리고 하셨는데 이것도 비슷한 전략 가져가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 아니에요? 종목은 네. 조금은 더 가져가셔도 되고 없으신 분들은 저는 지금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제 AI가 어떠한 알파 산업과 좀 맞물렸을 때 얼마만큼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는 우리가 AI 플러스 진단 쪽에서 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루닛, 뷰노, JLK. 사실 그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의 주가는 그야말로 정말 폭풍적인 상승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잠재력이 너무 고평가받은 건가요? 고평가라기보다는 성장성에 일단 좋은 점수를 주고 네.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AI 플러스 진단 쪽이 이렇게 강하다? 그러면 저는 AI 플러스 신약 개발 쪽도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신테카 바이오를 소개해드릴 때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기존에 하나의 제약을 개발하는데 만약 10년이 걸린다. 네. 그런데 이제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이용하면 기간도 절반 이하로 단축시킬 수 있고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금액도 절약이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AI 플러스 신약 개발 신테카 바이오뿐만 아니고 만약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시다라고 하면 저는 보로노이라고 하는 기업들도 한번 네. 더 체크를 하셔서 쭉 들고 가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신테카 바이오는 지금 접근도 유효하다라고 전해주셨고요. 그럼요. 그러면 또 17일에 공략을 해주신 V원텍도 좀 여쭤볼게요. 44%대 수익률입니다, 지금. 일단 V원텍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일단 이 기업은 두 가지의 산업이 있죠. 첫 번째는 2차 전지 장비주로서의 매력, 두 번째로는 자회사가 로봇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로봇주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인 상황. 네. 근데 이제 오늘 SPG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윗꼬리가 좀 달렸어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건 투자의 심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야 돼 이런 마음보다 일단은 수익이니까 조금 팔고 보자라는 마음이 좀 강했다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V원텍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좀 달렸으면 오늘 방송에서는 일단은 수익 실현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V원텍은 윗꼬리가 그렇게 길게 달리지도 않고 현재 구간에서 저는 견고하게 좀 잘 버텨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더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만약 9월 5일 날 기록했던 17,330원대 위로 다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2만 원대까지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이제 주봉상 이 흐름을 봤더니 매물 저항이 딱 2만 원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 2만 원대에서도 좋은 뉴스와 거래량이 터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이상도 갈 수 있지만 저는
2만 원부터는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이라는 지점을 좀 잘 살펴봐야겠네요. 그러면 그럼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10일에 네. 공략을 해주신 종목인데 사실 오늘 이 종목은 조금 중국 소비주 전반이 약세를 보이는데 오늘의 흐름은 좀 약간 아쉽지 않나 싶긴 해요. 네. 그래도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54%나 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고민이 됩니다. 네. 고민이 되는데 일단 이렇게 고민이 될 때는 여러분들 너무 딥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반은 팔고 절반은 가져가자. 그러니까 반반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조정 없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지수가 안 밀렸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기업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보면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기간적으로도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이것을 나는 버텨내기 좀 힘들다라고 하신 분들은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절반은 조금은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기대감에 먼저 주가가 반영이 됐고 최근에 제가 명동을 한번 딱 갔다 왔는데 네. 작년만 하더라도 그 명동 거리에 버스가 많이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주말에 가보니 정말로 관광버스가 줄 서서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정말로 숫자가 찍힐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 절반은 조금은 더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8월 사실 뭐 나오신 날마다 뭐 엄청난 수익률을 안겨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9월 장을 보면 너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어떤 종목에서 저희가 수익을 가져가야 하지라는 고민이 더욱더 많은 시점입니다. 오늘 시장도 장 마감까지는 한 11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종가 베팅할 섹터부터 바로 좀 공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오늘 가장 그나마 지금 같은 시장에서 네. 좀 시세가 살아난 쪽은 반도체가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나도 반도체는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사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2차 전지에 많이 밀렸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네. SK하이닉스의 HBM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올라오며 약간의 자존심을 좀 지키긴 했는데 네. 그걸로도 사실은 모자릅니다. 네. 왜냐하면 제일 큰 형인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실적도 실적이고 수급도 수급이고 주가의 네. 방향성도 방향성이고 그동안 굉장히 좀 부진을 했었던 상황이지만 지난주에 정말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제가 또 그렇게 상승하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거거든요. 네. 이제 다시 한번 이 큰형님이 자존심을 또 챙기러 나왔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같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일단은 대장주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들어온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를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형님이 자존심을 챙기러 나왔다라고 전해주셨는데 그럼 네. 삼성전자 저점은 잡았다고 봐야 할까요, 이제? 삼성전자의 저점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에게 뭐 삼성전자가 얼마가 저점이고 얼마가 고점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죠? 대신에 삼성전자를 바라봤을 때 사실 지금 얼마의 저점을 논한다라기보다는 과연 얼마까지 갈 거냐 이제 이게 네. 화두잖아요. 정말 8만 전자 갈 거냐 아니면 9만 전자 갈 거냐 아니면 10만 전자를 가는데 연내에 갈 거냐 말 거냐 이 이야기들 좀 그렇죠. 많이 사실 뭐 하고 계셔요. 삼성전자 얘기요. 사실은 삼성전자 한창 올랐을 때는 간다 했거든요. 언제 가는 거예요? 창피하네요. 네. 저도 간다고 했었던 네, 투자자 중에 언제가 하나인데 네. 일단 그 기간이 조금 네. 딜레이가 돼서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올해는 사실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10만 전자까지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8만 5천 원에서 9만 원까지는 한 번 더 우리가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이거든요. 네. 8만 원을 간다라고 하면 현재 구간에서 한 12%에서 13% 올라야 돼요. 네.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12, 13% 오르면 이 종목을 트레이딩하는 게 맞을까? 네. 아니면 중소형주들은 삼성전자가 12, 13% 오르면 4, 50% 오르거든요. 네. 그런 중소형주들을 현재 구간에서 트레이딩하는 게 오를까? 네. 이 고민들을 시청자분들이 조금 해볼 필요는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 말고 다른 걸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더욱더 큰 수익률을 안겨줄 종목 뭘까요? 네,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가온칩스라는 기업을 네.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시세를 연내에 좀 보였죠. 연초에. 네. 바닥 대비 거의 30에서 40% 올라갔을 때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가 올라갔었던 것을 한번 기억을 해보자고요. 네. SK하이닉스가 30% 갔을 때 그들은 300% 갔습니다. 네. 자,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만약 좋은 이야기가 계속 쏟아지고 있죠. 네. 엔비디아의 HBM을 이제 납품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이것들이 정말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투자뿐만이 아니고 삼성전자의 밸류 체인에 걸려있는 기업들의 주가 또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저는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많은 이 분야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아마 반도체 하면 후공정 쪽이 가장 익숙하실 거예요. 네. 패키징 쪽, 뭐 대표적으로 하나 마이크론과 같은. 네. 하지만 이제 그쪽은 너무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다 보니 네. 또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게 있잖아요. 오히려 관심 많은 종목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숨겨진 이 보석 같은 종목을 좀 찾아야 하는데 그 네.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가온칩스를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반도체에는 크게 두 가지 공정이 있어요. 팹리스가 있고 네. 파운드리가 있어요. 공정이 아니죠. 분야죠. 네. 팹리스는 설계를 위주로 하는 기업이고 파운드리는 그 설계한 것을 가지고 양산을 하는 네. 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설계 도면을 보다 쉽게 양산을 할 수 있게 중간에서 손을 봐주는 게 바로 디자인 하우스. 오늘 네. 제가 말씀드리는 가온칩스가 포함되어 있는 분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이 AI 데이터형 이 메모리 쪽에 이제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네. 이 팹리스된 부분을 손을 봐서 대량 생산을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디자인 하우스의 비중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엔비디아 뉴스뿐만 아니고 올해 이제 6월달, 7월달 삼성전자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냐면 네. 파운드리 산업을 키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 뉴스에 이제 알맞게 올랐었던 기업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가온칩스, 뭐 코아시아, AD 테크놀로지 이러한 기업들이었는데 네. 그 중에서는 가온칩스가 지금 실적적으로도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을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칩스 오늘 시장 상황이 어려운데도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네, 일단 뭐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4만 원이라는 가격이 이탈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가는 것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네. 만약 바로 가지 못하고 조정이 나왔을 때 이 4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7월 28일 날 기록했던 이 고점은 저는 확실하게 넘어간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8만 원 가면 가온칩스도 당연히 고점을 넘어서 역사적인 신고가로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만약 이 구간대를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65,000원이라는 이제 목표가를 잡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빼먹은 설명이 있는데 가온칩스가 가지고 있는 이 설계 능력 중에 PSI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공정이 있거든요. 이게 네. 뭐냐면 제품을 직접 만들어서 고객사에 납품을 해서 시험 테스트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얼마만큼의 출력도와 얼마만큼의 속도가 나오는지. 왜냐하면 다 만들어서 납품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효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기술들을 이 디자인 하우스에서는 가온칩스만이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서 여타 다른 디자인 하우스 관련주들보다는 저는 가온칩스를 여러분들이 꼭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가온칩스 짚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도 힘을 내지 못하는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졌는데 마감 동시효과 구간은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식 여전히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0.74%의 약세를 보이면서 2,544선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약간 변동성이 있었지만 점차 우하향 기조를 띠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더욱더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넘게 빠지면서 906선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하고 있네요. 이어서 수급 양상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 폭이 더 큽니다. 2,913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많이 3천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역시나 동반 매도에 나서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 많이 2천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참 이 기업은 말씀드리기가 참 불편하긴 한데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네.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죠. 일단 사실 에코프로가 최근에 이제 박스권이 만들어지면서 박스권 상단 대비 박스권 상단을 약 125만 원이라는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거의 뭐 20% 이상 지금 조정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10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심리적인 어떠한 이 중요한 포인트 선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만약 이탈이 되게 되면 당연히 기다렸었던 매수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매수 물량을 통해서 반등력이 굉장히 약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조금 더 피로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의 전체적인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포지션 그것보다는 이번 주 혹은 다음 주까지는 에코프로가 어느 가격대에서 반등세가 나오는지 여부 네. 그리고 그 반등세가 1% 2% 나오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최소 이제 5% 혹은 중요한 이평선, 그러니까 일봉상 61선 이평선을 좀 회복하는 다시 한번 위로 올라오는 그런 반등세가 나와야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조금 더 종목군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장세가 네.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코프로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꼭 지금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뉴스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네. 작은 뉴스라도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 섹터 전체가 한 번에 확 불이 붙는 그런데 그 힘의 지속성적인 부분은 굉장히 약해서 장 중후반부에 가면 윗꼬리가 달리는 섹터가 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뉴스를 체크를 하실 때 그 힘의 연속성을 오후장까지 보여주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저는 천천히 트레이딩 하시는 게 이번 주 그리고 9월 달에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가장 다루기 어렵고 좀 말씀하기 어려운 종목을 짚어주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에코프로 지금 시간 기준으로도 4% 넘게 빠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연일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 공매도 잔고 역시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저희 방송 통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양대 시장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물을 덜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마감이 되어버려서 좀 급하게 멘트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은 역시나 하락세로 마감이 됐고요. 그런 만큼 어떻게 업종별로 마감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볼게요. 역시나 지수가 빠지는 만큼 상승하는 업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종이 목재 업종에서는 그래도 0.8%대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어서 통신업과 보험 업종이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나머지 업종은 모두 파랗게 실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래도 방송 서비스 업종과 기기 장비 업종이 1%대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통신 방송 서비스 업종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도 두 개 업종에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만 나머지 업종 모두는 파란불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시장은 이렇게 아쉽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9월 시장 굉장히 쉽지 않은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9월 시장은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돌파구는 어디에 있을지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먼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님께서는 관건은 달러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방망이를 짧게 잡자고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한진 애널리스트께서는 3고의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틈새 종목을 공략해 보자고 전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께서는 달러와 유가 안정화가 필수적이며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해주셨어요.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일단 저도 이 환율 시장의 안정화가 조금은 빠르게 잡아줘야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뉴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혹은 반도체 IT에 좋은 뉴스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들의 주가를 올리는 건 개인도 특히 우리 편이 아닌 기관도 아니죠. 그러니까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빠르게 좀 들어오려면 환율 시장의 안정화가 그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은 시총상위 대형주들보다도 저는 중소형 개별 테마에 조금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네. 지금은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 개별 테마에 좀 집중해보면 좋겠다라고 전해주셨네요.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저희 어떤 테마나 섹터, 업종의 종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관건은 미국입니다. 네. 미국이 어제처럼 또다시 뭐 1%대 낙폭을 보이면 네. 내일 아마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또 지지부진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어제의 이 하락에 반등세가 좀 나타나면서 이제 강보합권으로만 이제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저는 상대적으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잘 버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네.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렇게 밀렸음에도 오늘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정말 강했던 네. 그러한 날이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을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공약주. 네. 다른 종목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딱 그거에 보면 된다. 이거네요. 가온칩스를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은 삼성전자 향 또 다른 기업들을 말씀을 드려보면 뭐 TLB라고 하는 기업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쪽으로,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더 좋고 SK하이닉스가 안 좋고 이것보다도 일단 삼성전자에 좋은 이야기가 나온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낙수 효과를 좀 받을 수 있는 개별 중소형주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주 전반으로 보되 이제 개별 중소형주까지도 다 살펴보면 좋겠네요. 낙수 효과를 그렇죠. 기대해 볼 네. 수 있게요. 네, 그렇다면 사실 또 내일장에서도 또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 저희가 좀 바라봐야 할까요? 일단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약바이오 쪽도 한번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장 8월 달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테마들이 훅 치고 지나갔잖아요. 네. 초전도체, 맥신, 후쿠시마 오염수, 뭐 중국 인들 들어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또 비만 당뇨 이쪽인데, 다른 쪽은 단순히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저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그쪽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비만 당뇨 같은 경우에는 네.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한 기술력들이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미국 기업들이 비만약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도 만들게요, 이러한 쪽들보다도 네. 펩트론과 같은 기업,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기술 수출이 가능한 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더 높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네. 이제 주가 위치를 좀 보시면 시청자분들마다 호불호가 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트레이딩 해도 될까 말까? 근데 이제 만약 시장이 좋지 않은데 이쪽으로 수급이 쏠린다? 그러면 가는 기업이 더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저는 제약바이오 쪽, 특히나 비만 당뇨에서 펩트론과 같은 기업들의 이 추세도 여기서 이탈이 되는지 아니면 이어지는지 여부를 꼭 한 번쯤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제약 바이오주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시총 상위주들 마감 상황을 살펴보면 네이버의 경우에는 오늘 시장이 약세였는데 1%대 강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오늘 뉴스가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는 뉴스가 나와 있었는데 이 소식에 따라서 이제 사실 주가가 오늘 1%대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네. 앞으로도 상승의 지속성이 좀 유지될까요? 같은 한국 기업끼리는 뭉치면 좋죠. 네. 뭉치면 좋은데 사실 뉴스 대비해서 못 오른 것은 굉장히 아쉬운 상황.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시장에 투자한 사람들도 지금 내가 네이버까지 신경 쓸 현금이 없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네이버가 지금보다 조금은 더 이제 확실한 뭔가의 이 발전성, 그러니까 발전성이라고 한다면 결국 돈이겠죠. 그러니까 네. 실적으로 좀 보여주면서 올라와야지만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이러한 뉴스를 통해서 강한 상승세를 좀 기대하기에는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장은 많지 않은 돈을 가지고 모든 섹터를 들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오늘은 제 기준으로는 반도체 IT를 선택을 했으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그것을 좀 따라서 같이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시장에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생겼으니까 이런 종목군도 한번 낮은 위치에 사놓을까? 근데 그 사놓고 보면 네. 또 굉장히 오랜 기간 물려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급이 도는 쪽에서 네. 힌트를 좀 계속 찾으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 수급이 도는 쪽을 집중해 보자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코너에서는 LIG 넥스원과 한샘, 현대백화점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한샘의 경우에는 주택 거래량 회복 효과가 기대된다고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가온칩스를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내일장에 주목해볼 만한 섹터와 좀 동일하죠. 그중에서 가온칩스를 공략할 필요가 있으니까 반도체 시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장의 승부수는 반도체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